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해경 간부시험 2023년도 해경 간부시험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23번 문제는 그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강도 살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를 사례형으로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사례형 문제라고 하지만 판례의 결론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어지간한 분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리딩 판례가 사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례에 나온 판결 요지 내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지문 구성화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일 이제 제공되고 있는 이 매일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이 파일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해설,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이제는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 책자는 아직 제가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기가 어렵고, 매일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영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와 해설지를 제공을 해드리면, 지금 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뭐 산발이 하나 놔두고 지금 그냥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구현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가 한 30명 정도 되고 아마 제 가족이 다일 거예요. 제 가족들한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싶다. 변호사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강의를 하고 싶다. 특히 형사법 강의를 해서 수험생들과 호흡하면서 내 마지막 비전을 한번 태워보고 싶다. 불태워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세요. 그 뭐 가족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답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께서 지금 제 강의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네,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부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이 퇴근하고 거의 뭐 7, 8시가 다 돼가지고 아침에 제가 뭐 새벽 한 대여섯 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밤에 이렇게 거의 7, 8시 다 돼서 와서 강의 찍고, 이게 사실은 일주일에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만 책 작업도 또 해야 되고요. 정말 너무너무 좀 가끔은 몸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이고 제 마지막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마지막 비전을 불태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약속,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꼭 영상 올리겠다. 요거를 꼭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도 자꾸 꼬이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믿고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도의 이론을 보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자, 판례입니다. 판례. 갑은 A와 채무 변제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해서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의 뒷머리부분을 수에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실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이 채권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구조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채무 지급을 면한 거죠.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리고 망치로 살해했죠. 자, 뭘까요? 강도살인죄죠. 강도살인죄. 그죠?
그 다음에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자 지갑이 있었는데 이 지갑은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지갑을 꺼내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자 절도죄인가요? 지금 살해하면서 지갑이 있는 것을 막바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사망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쭉 사망자의 점유가 생전 점유처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용수익 처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차량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다?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또 15시간가량 지난 후에요. 즉, 강도살인 행위가 있고 나서부터 15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10시경에 범행 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려. 자, 이거는 사체 유기. 요즘에 뭐 시체 유기죄라고 바뀌었죠. 사체 유기죄. 그 다음에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 담뱃값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자의 점유가 이때까지 인정이 될까요? 어렵겠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오히려 적절한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써버린 거잖아요. 그죠? 점유이탈물 횡령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사용한 거하고 여기서 망치로 때려 죽인 거 이거랑 어떤 연결관계를 잡을 수 있을까요? 15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이거랑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강도살인을 이렇게 두 개를 엮기는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쟁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선지들을 좀 보면 선지가 되게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습니다. 자, 채무 면탈 목적으로 1번 선지입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A를 살해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채무의 존재가 명백,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 상속인에게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채무 면탈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아니 상속인이 버젓이 있어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죽였다고 해서 이게 강도살인이 됩니까? 안 되겠죠. 강도살인이 되지가 않잖아요. 채권자가 여전히 버젓이 상속인이라는 채권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버젓이 그죠? 따라서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쓱 묻혀버릴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한테 5억의 빚이 있었는데 얘를 죽임으로써 얘한테는 아무런 상속인도 없고 이 사람의 채권을 이 사망자의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죽이면 내 채무는 면제되는 거잖아요. 면탈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두 번째, 지갑 속에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 이거는 살인 행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 어떤 담뱃값으로 사용, 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죠. 담뱃값이라는 이거하고 때려 죽인 거는 15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잖아요.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이 지갑 속의 돈의 사자 점유를 인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갑 속의 돈을 꺼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 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해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백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A의 사체가 발견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지갑을 꺼내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는 행위. 이거 뭐라고 그랬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잖아요. 가백의 지갑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하기 어렵다. 맞죠? 그 다음에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 유기죄에 해당되고 사체 유기죄하고 살인죄는 실경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2번. 아시겠죠? 강도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채무 존재가 명백할 경우에. 그리고 강도살인은 강도의 기회여야 돼요. 아까처럼 15시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살인죄, 사체 유기죄는 경합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한 내용들이 해설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 하나를 가지고 이거까지 하면 2개겠죠.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요. 판결에 나온 요지, 판결의 주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암기해 두셨어야겠죠? 그죠? 네,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